네, 오늘은 9시 반 정도 되니까 콜비가 그 앱에 떠있는 콜비가 2,700원에서 3,700원 정도 떠 있더라고요. 아침 8시에 나와서 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2,700원, 3,700원인데 그 앱에 떠있는 요금이 기본 요금 기준을 말하는 것 같아요. 2,700원에서 3,7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기본 요금이 2,700원에서 3,700원 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거리라고 해도 만약에 그게 그 쿠팡에서 줄 수 있는 요금이라면 3,700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장거리를 주면 3,700원이 넘죠. 4,000원을 넘겨줘요. 물론 거리에 비례해서는 좀 싼 가격이지만 4,000원이 넘더라고 하더라도, 근데 기본 요금이라는 게 앱에는 떠 있긴 하지만 어디를 가야, 그리고 어떤 콜을 타야, 어떤 집을 가야, 어떤 지역으로 가야 2,600원이고 2,700원이고 기본 요금이 3,700원이 되는지는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AI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더라도 AI가 4,000원에 맞춰주고 싶으면 그냥 기본 요금을 2,700원을 해서, 기사는 거기 가는 거리를 체감으로 느끼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할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기본 요금은 어쨌든 AI가 정하는 거고, 거리 수수료는 우리도 간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수수료는 할증은 이 정도 붙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AI가 그 할증은 얼마든지 붙여주는 거죠. 붙여주려고 하다 보면 기본 요금을 내리는 거예요. 4,000원에 맞춘다고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인데 전 콜까지 시급 12,000원이 안 되거나 14,000원이 안 됐을 때, 그랬을 때는 AI가 맞추려고 그러면 기본 요금을 그냥 올리는 거죠. 자기 맘대로 3,700원을 해서 가까운 거리였지만 할증 안 붙어도 4,000원 정도 될 수 있게 맞춰주거나,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금액 맞추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기본 요금은 우리한테는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냥 타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AI는 들어주지 않을 테니 그래서 그냥 하긴 하는데,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혼자서. 그리고 저는 제 영상을 올려놓고 제가 다시 보거나 이러지를 잘 안 해요. 올려놓고 이렇게 저한테 댓글 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답글도 잘 달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새벽에 영상 작업을 해놓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여의가 않습니다. 저희가 자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못해드리고, 가끔 일을 하면서 제 핸드폰으로 보거나 하면서 답글을 달 수 있을 때 잠깐씩 달아드릴 때도 있는데, 그리고 거의 제가 영상을 안 봅니다. 제 영상을 저는 이제 일기처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올리긴 하지만, 그걸 나중에 다시 보거나 하면 찍은 저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전데 제 말과 이런 것들이 뭐랄까 좀 어색하고 쑥스러워요. 그래서 잘 안 보게 되고 가끔 댓글만 이렇게 좀 보고, 그 댓글 보는 것도 살짝 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게 되는 거는, 이제 안 보기보다는 잘 못 보게 돼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 저한테 희망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살짝 엿보면 좋고 행복해져요, 제 마음이. 그런데 가끔이 혹시라도 저한테 다른 마음으로, 그분은 그런 뜻 아니었을지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댓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안 보게 되고 좀 조심스러워져요, 그렇게 보는 게. 그래서 댓글을 혹시라도 제가 답글을 못 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홀히 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 중에 이렇게 보는 것 중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주섬주섬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계동에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쿠팡을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을 내가 위주로 돌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럴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로 뛰다 보니까 계속 알다시피 이태원 가고 용산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디는 못 들리겠어요. 강남 쪽으로만 안 넘어가지 쿠팡은 다 주잖아요. 그래서 따로 딱히 정해놓은 그런 구역은 없어요. 물론 저도 뛰면서 하고 싶은 거는
보면은 뭐 노원구, 중랑구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돌면서 하면 동일로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쿠팡은 그렇게 안 주니까 거의 뭐 저는 지역이 따로 없다 생각을 하고 돌고 있고요. 그리고 피크타임 아까 좀 전에도 가격 문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 보니까 피크타임 뭐 노피크타임 이럴 때 따로 금액이 올라가거나 하는 건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그 시간 되면 예를 들어 4,000원이었던 게 갑자기 6,000원, 7,000원으로 막 뛰고 그랬어요. 그 피크 시간 안에는. 근데 지금은 뭐 그 점심시간에도 2,700원짜리가 뜨고 비피크 시간에도 6,000원짜리가 뜨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크 시간에 따로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냥 시급을 맞춰주는 식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피크 타임으로 하는 이유는 그 시간대에는 그래도 비피크 시간대보다 주문량이 좀 많으니까 다른 때보다 많은 거니까 콜이 계속 더 들어오는 것 뿐이지 금액적으로는 뭐 더 높다 이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피크 시간에는 무조건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줬잖아요, 쿠팡 쪽에서.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공지도 뜨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뭐 피크 시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기대하고 타는 건 없고요. 그냥 주는 대로 디콜은 계속 주니까요. 지금도 계속 디콜을 받고 거의 뭐 끊기지 않고 가고 있어요. 디콜을 계속 연결해서 주니까요. 그러다 보면 뭐 수수료는 그냥 뭐 어떨 때는 15,000원 맞춰줄 때도 있고 13,0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그날에 따라 달라요. 그래 뛰는 거리는 비슷하지만 보면 웃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 4,050원 뭐 4,100원 이런 식인데 4,000원대로 콜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6km? 6km 정도 생각하고 가면 되고 5,000원이면 뭐 한 8km 그리고 9,000원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완전 긴장을 해야죠. 긴장 타야 되고 한참 갈 수도 있는 그런 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피크 시간 이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탄 콜수하고 수수료 정산된 수수료하고 나눠서 보통 한 건에 평균 단건이 얼마 정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급은 그냥 통 제가 근무한 시간에서 그 금액으로 나눠서 시급은 얼마 정도 됐구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콜수도 시간으로 나눠서 보면 뭐 좀 장거리를 탔다 그러면 2콜 반 뭐 이런 식으로 탈 때도 있고 어떨 땐 3콜 반 탈 때도 있고 3콜 반 탈 때는 뭐 그래도 좀 짧은 거리거나 아니면 도로에 차가 없어서 제가 엄청 쐈다거나 이런 거지 금액으로는 그래요. 멀다고 해서 더 주는 거 아니고 시급을 그냥 맞춰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기본 요금을 자기가 이렇게 특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가 본인이 그걸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앞에 기본 금액을 고정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 배달 구역 자기가 본인이 타고 싶은 배달 구역에서만 타시는 분들은 거의 다 사무실에 기속돼서 타시는 분들 아니면 저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서울은 뭐 그냥 다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내가 지금 나의 뛰어난 재능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성실한 훈련과 노력을 섞지 않으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메달은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말에 동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빗대어서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기회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배달을 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가 지금 현실에서 내가 성실히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오거나 했을 때 그러지 그 기회를 잡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성실히 노력하고 하다 보면
보면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수수료가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수수료가 작다고 해서, 기본 단가가 작다고 해서 제가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성과는 오지 않을 거고, 또 성실히 하다 보니까 그게 적든 많든 그거에 대한 성과로 금액이 저한테 돌아오니까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성실히 노력하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 다 그렇죠. 작심삼일이라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3일 후에 또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 있을지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하고, 그래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웬만하면 어차피 단가 안 좋은 거 하루 이틀 된 일 아니니까 잘 이겨내고 아무런 사고 없이만 우리 오늘 열심히 잘 타보자 하면서 응원하듯이 메시지를 제 스스로에게 보내고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안 보내고 나왔을 때보다는 일할 때 덜 힘들고 지칠 때도 좀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배고프고 지칠 때는 아이들 얼굴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 또 다시 힘이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 차들은 왜 딱지를 끊고 있을까요? 뭐지? 여기서 특별하게 딱지 뜯을 만한 게 있나? 그래도 연속해서 잡히셨네. 아이고, 뭐지? 물어보고 싶다. 그래, 나도 안 걸리니까 나중에. 이 나라는 원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고, 차 사는 것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뭘 하든 세금이 붙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다 세금이니까 국가 재정에 엄청 도움이 됐을 텐데, 아직 지금은 그런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 있다 보니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나 봐요. 소득세 이런 거 가지고는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경찰관님들께서 엄청 나와 계시고 어떤 실적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이 사이를 뛰어나가서 맨 앞에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려고 하죠.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그런 거 다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1시간에 한 콜 반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콜을 뛸라 그러면 그걸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그래도 다니다 보면 주로 있는 샷이 있어요. 경찰관님들의 노다지, 그런 데를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웬만하면 그냥 차 뒤에 서 있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이런 걸 좀 안 하죠. 이 경찰관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여요. 딱 코너 돌거나 하다가 딱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속상하죠. 지금 여기도 우리 경찰관님들의 노다지 중에 하나인데, 저쪽에 뒤에 뒤쪽에서 우회전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이 적색에서 우회전을 하시는 차들이나 오토바이들이 많으세요. 거기서 딱 우회전 위반을 많이 잡으시는 스팟 지역이 하나인데, 오늘은 여긴 안 계시네. 이게 경찰관님들도 자기 일을 본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불합리하게 잡거나 이런 건 아닌데, 물론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자급발벌 하시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히거나 하게 되면 민중의 지팡이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 당사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경찰 조직을 별로 좋아할 수 없게 돼요. 몇 번 잡히고 그날의 수입을 그냥 거의 바치다시피 해야 되니까 아쉬운데, 지키면 되죠. 지키면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오늘은 멀멀 똥콜 케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쿠팡이 똥콜 체계를 멀리 가고 그러니까 멀리 가서 픽업하고 멀리까지 배달하는 멀멀 똥콜로 지금 운영 중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식의 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콜비는 3,700원 이하는 없어요. 다 3,700원 이상으로 받은 거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3,700원 다 이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뒷콜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니까 따지고 보면 시간이죠. 점심시간 이제 지금쯤 원래 쉬어야 돼요. 많이들 쉬죠. 점심 엿터 드시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배달로 쉬실 분들은 다
키시는데 보면 지금 피크대로 들어왔지만 콜비는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 제가 말씀드린 3,700원에서 4,500원 사이 이 정도에서 그냥 계속 콜을 주고 있어요. 가끔 진짜 멀리 가는 똥콜, 엄청 똥콜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피크타임이라고 해서 좋은 단가로 팍 올려서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1시 정도 되면 콜이 잠깐 죽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보면 약간 물갈이식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에 대한 AI의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콜을 죽다가 다시 이제 콜을 주면 콜 붙여서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앱의 총 거리수가 6km인데 4,100원에 들어왔습니다. 앱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뒷콜이 들어왔는데 앱에서 6km면 실질적으로 제가 오토바이로 타고 가면 7km 막 이렇게 돼요. 아는 길이면 뭐 사이사이 가면 아는 거리로 간다고 해서 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가더라도 가는 거리는 비슷한데 시간이 주는 것 뿐이지 거리상으로는 뭐 7, 8km 되는 거예요. 6km 정도 나오면 앱은 뭐 어떤 기준으로 티맵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좀 더 오버돼서 가는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좀 요금이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입장이에요. 또 뜰대네. 웃어야 웃을 일이 오죠. 제가 일을 늦게까지 하고 또 새벽에 자고 하면서 몸은 피곤한데 좋아진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10시간 일하고 들어와서 잘 때는 들어와서 뭐 출출하고 하니까 뭘 먹게 돼요. 들어와서 먹으면서 그냥 먹냐, 소주를 같이 먹죠. 그래서 소주를 제가 한 병 이 정도 먹고 자게 되더라고요. 거의 그렇다 보니까 그걸 먹고 바로 잠에 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개운함이 그땐 몰랐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늦게 자고 잠 자는 시간도 적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의 그 느낌은 10시간 일할 때보다 좋아요. 뭘 안 먹고 자니까 일단 뭘 먹더라도 술을 안 먹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이 예전보다는 좋아졌고 속도 좀 편해졌고요. 그러니까 좀 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술을 먹게 됐었는데 그거는 술을 먹어서 잠이 든 게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에요. 그냥 증상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또 바로 자게 되는데 그게 좀 그 개운함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끔 제가 일을 끝내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뭐 물론 완전히 떠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쭉 하면 외톨이가 될 것 같아요. 거의 주말도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주변 사람들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 혼자 돈만 버는 기계가 되는 그런 현실로 바뀔 것 같고요. 뭘 하나가 좋으면 뭘 하나가 나빠지듯이 좋은 게 있으면 버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편한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불면증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걸 잊으려고 술을 먹게 돼요. 술을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걸로는 차라리 수면제를 먹는 게 낫지 술은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쥐약이에요. 해악. 찰떡궁합인 거는 자살과는 찰떡궁합이에요. 왜냐면 자살이라는 거는 자기가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걔하고는 찰떡궁합인 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술을 먹으면 자살할 수 있는 용기를 더 줘요. 술이. 그러니까 걔하고는 찰떡궁합이고 이 우울증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술은 쥐약이에요. 술을 먹는 순간 제 의지가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술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기분이 좋고 할 때 먹으면 좋죠. 근데 우울증이라는 거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술을 먹게 되면 내가 이걸 극복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는 순간 그 의지는 완전 바닥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은데 제가 알코올릭자는 아닌데 술을 끊기는 좀 힘드네요. 근데 많이는 지금 안 먹죠. 안 먹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는 제가 자살자가 될 뻔했었죠. 근데 지금은 자살자가 아니고 살자 이런 사람이 됐어요. 살자 이렇게 끊는데 말 장난 같지만 이게 진짜 삶이라는 거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가 저를 칭찬합니다. 가족애를 가지고 다시 열심히 사니까 제가 팔았던 자기애를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웃자! 웃어! 그리고, 맞다. 그리고 제 영상이 잘 안 들리신다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저는 다른 영상은 기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블랙박스를 그냥 켜서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최대한, 제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는 분이니까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좀 많이 크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장비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은 못 되니까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 블랙박스에다 대고 소리를 좀 더 크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6.1kg에 4,700원이네요. 조금 올랐네요. 네, 이렇습니다. 와, 여기서 외대를 갔다가 기름동을 가는데 6km 밖에 안 된다고. 이게, 야, 이건 뻥이죠. 완전 뻥이죠. 아이고, 이건 거짓말쟁이가 된, 이런 AI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6km가 훨씬 넘죠. 이건 그냥 봐도. 어떻게 이 AI는 이 키로수를 뭘로 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갑니다. 가요. 그래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갑니다요. 가. 저는 이렇게 뒷콜을 무조건 수락을 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뒷콜이 들어올 때 이걸 보면서 수락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섰다가 하면 좋은데, 그렇기에는 좀 그렇고,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서가지고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콜을 수락을 할 때 약간 속도를 줄이면서 하면서도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아예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뒷콜을 그냥 수락을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수락했다가 도를 넘어가는 콜이면 제가 다시 취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뒷콜을 수락해서 줘버리면 배달한 후에 보고 나서 내가 취소만 하면 되잖아요. 취소할 건지 갈 건지만.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AI한테 좀 건의를 좀 하고 싶어. AI한테. 그래서 그냥 일을 시작할 때 설정 자체를 뒷콜을 네가 수락하는 걸로 할래? 아니면 내가 그냥 수락해서 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해 놓으면 제가 난 수락해서 달라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수된 뒷콜을 배달 후에 보고 나서 거절할 건지 취소는 내가 하고 싶으면 취소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AI는 엄청 똑똑하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봐, 픽업을 해서 지금 T맵을 키니까 5.4km인데 여기서 가는 것만 5.4km인데 이게 어떻게 6km 밖에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한 8km 되는 거예요. 지금 8km. 제가 여기 온 거리가 그 정도 3km 정도 되니까 이 AI 아주 진짜 사기꾼. 지금도 5km에 4,050원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5km 총 배달거리 5km를 4,050원에 받았는데, 지금 픽업시까지 2.6km예요. 팀의 기준 2.6km. 가서 받아서 가려면 3km를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장난한데 3km는 너무 3km 이상이에요. 무조건 이건 3km 이상 갈 수밖에 없어. 여기서 지금 배달지까지는 4.5km. 팀앱 이륜차 운행 기준 팀앱으로 제가 픽업지까지 오는데 2.6km. 그럼 벌써 그것만 해도 몇 킬로입니까? 7km가 넘잖아요. 근데 앱은 AI가 준 콜은 5km로 4,050원을 줬어요. 총 배달거리를.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모든 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벌써 이 몇 번째 사기입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두 번째가 넘잖아요. 이 AI가 엄청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리로 엄청 사기를 쳐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주와 뭐라는 거야. 하여튼 이 일을 부리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신뢰는 깨졌어. 이 AI 너와 나의 신뢰는 깨졌다 이제. 어제 하늘이 또 소나기가 한 차례 올 하늘입니다. 날씨가 시커매지는 게 또 왜 하늘에 구름도 검은 게 있고, 뭐 많이는 안 오겠는데 아무래도 소나기가 올 것 같네요. 먹구름이 위에 있네, 제 머리 위에. 올 거면은 좀 조금만 와라. 에헤, 이거 참 또 진짜 오네.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이거. 이건 뭐 구름으로 보니까 지나가는 비가 같은데, 빨리 이쪽을 벗어나야겠어요. 빨리 배달지로 가야겠네요. 이거 지나가는 비 같은데
빗줄기가 꽤 굵네요. 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예, 이런 날 우비 입기가 아주 그래요. 벗었다 입었다 하기가. 아, 그냥 이런 비는 좀 젖더라도 어차피 좀 있으면 지나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적셔 놓고 하면서 말려야겠어요. 우비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더워서. 예, 지금도 뒷골을 받았고요. 4.2kg에 지금은 4.2kg에 3,500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팁맵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거는 라인을 잘못 올라가는 바람에 콜이 취소가 됐습니다. 올라가고 나니까 라인이 그 라인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이런 콜이 생기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콜이 취소됐고요. 내려오니까 비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많이 오네요. 이거 참 비옷 안 입으려고 계속 개기고 있는 중인데 이거 어떡하죠? 아유, 이거 지나가는 비가 이렇게 장마처럼 와. 나 이거 홀딱 젖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유, 그죠? 엄청 많이 왔네, 곳에. 아이고. 이거 사람은 역시 게을러지면 안 돼요. 이렇게 비옷 입기 싫어서 금방 그치겠지 싶어가지고 안 입었더니, 이 비가 엄청 오네요. 이거 비 다 젖었습니다, 지금. 이거 진짜. 이거 또 이번 배달하고 나서 입으면 그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입을걸. 그냥 진작 입을걸 그랬습니다. 아이고, 결국에 입었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입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입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사람이 게을러지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입어버려야지. 괜히 개기다가 옷만 다 적시고 결국에 입고 말았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늘에 졌습니다. 늦게라도 비옷을 입었으니 다행이네요. 금방 그칠 줄 알았더니 계속 오네요. 이게 비가. 소나기 치고 너무 오래 오네. 아래는 안 입었는데 아래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 젖어서 이건 지금 입어봐야 소용없고요. 근데 위에가 비에 젖으면 추운 거지 아래는 뭐 그렇게 크게 안 추워서 상관이 없는데 아이고, 빗줄기가 그냥 세차네요. 위에 늦게라도 입길 참 잘했어요. 이게 진짜 날씨가 이게 소나기야 장마야 이거. 너무 많이 온다 진짜. 이거 진짜 바지 완전 지금 다 젖고 있어요. 신발 완전 다 젖고 있고. 진짜 바지도 입었어야 되는데 이거 참. 아니, 하늘에 왜 이래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나 미치겠다. 이 웃음이 나오냐 근데 왜. 참나 이거 뭐야 왜 이래. 분명히 아침에 나올 때 일기예보에 이렇게 비 많이 온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오늘 미스인데요. 신발 이거 다 젖고. 아이고 진짜. 오늘 밤에도 신고 일해야 되는데 이 신발로. 이런 신발. 이건 완전히 폭우인데요, 폭우. 와, 장마철에 오는 폭우 같아요. 바지에서 막 물이 흘러내리고 이 팬티까지 다 젖었어요 지금. 짜증나. 나 이거 어떡하면 좋지. 나 이거 미쳐버리겠어요. 바지를 다 입었어야 되는데 그칠 줄 알고 안 입었더니 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젖고.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이제 좀 그칠 때 됐는데 계속 오네. 빗방울이 이게 뭐 그냥 맞으면 아파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맞으면 아플 정도로 굵어요. 이거 뭐 우박 아니야 이 정도면? 이렇게 옷에 젖으니까 예전에 저한테 주식을 알려주셨던 분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일단 도망쳐라. 그런 말을 해주셨었는데 비가 올 것 같은 생각에 들었으면 일단 우비를 입었어야지. 제 생각대로 안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안일하게 안 입었다가 그냥 홀딱 젖었네요. 참나. 역시 자연은 그 누구도 몰라. 진짜. 비가 좀 그쳤네요 이제. 근데 아래가 다 젖어가지고 저녁 때까지 이렇게 타려면 아주 꿉꿉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지가 다 젖은 바람에 지금 신발이랑 너무 꿉꿉하고 좀 그러네요. 비가 올 것 같았으면 그냥 입었어야지. 까불다가 안 올 거라고 믿고 까불다가 그냥 홀딱 젖어서. 늑대가 온다 그러면 피했어야지.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잡혀먹은 꼴이 됐습니다. 어이구. 어차피 옷 젖은 거는 이제 과거고요. 입을 걸. 그래 봐야 후회되는 거니까요. 뭐 후회는 어차피 과거고 이제 이 교훈을 삼아서 다음번에는 빗방울 떨어지면 이제 아래 위로 다 입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우고 다음에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이 멍청한
위험한 거고, 그리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새로움을 다시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래 위를 다 입는다. 그래야 안 젖을 수 있다. 아유, 그래도 위에를 입었으니 다행이지, 위에까지 홀딱 젖었으면 진짜 오늘 오후 일은 접을 뻔했네요. 위에까지 다 젖었으면은 추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래가 젖었더니 오토바이 타고 오는 내내 이게 종아리가 시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젖어 있었으면 좀 추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후 일을 마무리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 네, 제가 오후에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저 비는 그냥 지나가는 비일 것이다, 금방 그칠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판단을 내리고 결과로 비를 우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홀딱 맞고 젖은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 꽤 일을 했습니다. 중간에 비는 그쳤는데 이게 날씨가 해가 뜬 날씨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흐린 날씨에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달리면, 웬만하면 맑은 날씨면 오토바이를 달리면서 바람에 마르고 하는데, 오늘은 마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춥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시 반쯤 돼가지고 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는데 오늘은 한 30분 먼저 갔습니다. 빨리 가서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가서 따뜻한 물에 좀 녹이고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이렇게 좀 생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비가 없으면 몰라도 우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를 홀딱 맞아서 상의를 입긴 입었는데 아무래도 우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비를 맞아 놨더니 방수 능력이 뭐 별로 없어요. 아까 정말 폭우가 쏟아졌는데 상의가 그냥 젖더라고요. 젖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홀딱 젖었는데 다음에는 진짜 비가 오면 바로바로 입어야겠습니다. 너무 춥게 일을 했네요. 제가 이거 오늘 이거 타면서 또 느끼는 건데요. 제가 멀멀똥콜, 가멀똥콜, 멀가똥콜 이렇게 뭐 3가지를 가지고 콜 이름을 줬는데, 이거는 쿠팡 AI가 가격을 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멀멀똥콜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10km를 가야 돼, 무조건. 근데 조산모사처럼 5km 가서 픽업해서 5km 가느냐, 8km 가서 픽업해서 2km 가느냐, 또 2km 가서 픽업해서 8km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가격을 이 쿠팡이 지 맘대로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4,000원 주고 싶으면 4,000원 주고, 6,000원 주고 싶으면 6,000원 주고, 그냥 자기 맘대로 거고. 참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픽업해가지고 좀 멀리 가더라도 꼭 내가 좀밖에 안 움직인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받게 그렇게 해놓고 금액은 좀 싸게 이렇게 해놓고 나 이 쿠팡인 나 진짜 얘네 하여튼 그런 느낌을 들어요. 진짜 쿠팡 머리 진짜 엄청 쓰네. 짜증나게 진짜. 안타깝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가멀 똥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상당히 멀리 가. 그래서 키로수를 한번 제가 찍어봤어요. 가는 거리하고 총 거리죠. 그러니까 픽업해서 배달지까지 가는 거리, 총 거리가 멀멀 똥콜이나 가멀 똥콜이나 멀가 똥콜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냥 키로수가 그냥 그 수준이. 그리고 앱에서 뭐 5km, 이제는 쿠팡은 5km, 6km는 그냥 기본이야. 앱에서 가르치는 총 배달 거리가. 이제 그게 이제 똥콜의 축도 못 들고요. 그냥 기본 콜 거리수 한 3,70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 이제 자기들이 콜을 배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이제는 이제 똥콜이 아니에요. 5km, 6km는 그냥 기본적인 키로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해봤지만 앱에서 총 거리수가 5.1km면은 한 6.5km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키로수가 한 1.5km 정도는 앱이 줄어요. 그러니까 적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팀 앱을 켜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픽업하는 데까지 거리하고 픽업해서 가는 거리하고 합하면 되는데 앱에서는 5km인데 실제로 가보면 7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앱이 AI지. 그러니까 AI가 키로수를 가지고 사기를 쳐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아빠 같은 마음으로 알면서 속아주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웃어. 웃자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수수료가 상승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뭐 한두 콜 정도는 준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평소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속 콜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가 와도 옛날처럼 뭐 그렇게 확 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운전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좀 수수료 때문에 하는 맛이 났었는데, 아까는 뭐 옷이 홀딱 젖고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뭐 5,000원 넘긴 게 그렇게 없어요. 한두 콜이나 있나? 진짜 거의 그냥 4,000원대에서 돌았죠. 예, 없었어요 그렇게. 아닌데 쿠팡은 멀멀 똥콜, 그래서 가멀 똥콜, 이 두 개는 알겠어요. 멀리 가야 되니까 픽업을 해서 구역내가 아니라 멀리 가야 되니까 뭐 저희한테 똥콜 처리반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치는데, 멀가 똥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가까운 데다가 픽업을 해서 가까운 데서 배달을 하는데, 그 픽업지에서 가까운 곳에다 배달하는 것은 그 구역 내에 이츠플렉스 분들이, 기사분들이 하면 되는 건데, 우리를 멀리 있는 사람까지 불러서 그 인근에다가 배달시키는 이유는 도대체 뭐죠? 구역 내에 쿠팡 이츠플렉스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 기사분들이 달려서 그렇게 저희를 콜을 불러다가 쓰는 건가? 하여튼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똥콜 처리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치면 픽업지에서 멀리 가는 건 무조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뭐 아유 그러려니 하고 타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원인과 분석이야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시기에도 계속 꾸준하게 콜을 쳐야 수수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더라도 계속 콜을 받아서 치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뭐 15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해서 쳐내야 그 달을 살 수 있으니까, 뭐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죠. 이게 현실이니까. 진짜 이걸로 생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콜을 받아내야 돼요. 단 한 콜이라도 계속 쳐야 수수료가 들어오는 거니까. 평균 단가는 4,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평일날 20만원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20만원 찍으려고 그러면 엄청 해야겠네요. 지금부터 좀 더 하면 20만원을 찍긴 하겠는데, 그래서 앞에 숫자를 2자로 한번 찍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무리하면 탈날 것 같아서 20만원을 찍을 수 있게 수수료가 올라가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콜수가 작은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거리로 계속 뛰니까 1시간에 3콜 뛰기가 정말 빡빡할 정도로 장거리를 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뭐 날라다니든가 신호는 다 무시하고 다니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장거리 콜을 주면서 1시간에 3콜 이상 타기가 쉽진 않죠. 아마 요즘에 엄청 베테랑이신 분들도 그렇게 타기 힘드실 거예요. 쿠팡 이런 장거리로 한다면. 뭐 보통 장거리는 아니니까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투덜덜고 뭐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도 착실하게 그냥 꾸준히 쭉 탔습니다. 뭐 이 정도 벌었으면 됐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모르겠다. 아우 피곤해. 진짜 계속 말을 하지만 저는 진짜 수수료가 싸고 장거리로 간다고 해도 이 콜 계속 받아야 되고요.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콜 다 받아내야 수입을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투덜대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해야 뭐든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불만이 있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지금 이 시기에도 주는 콜은 다 받아야 된다. 제가 떼어봤지만 낮에 잠깐 콜 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정말 뒷콜을 계속 줘요. 장거리여서 그렇지 끊이지 않고 장거리를 주니까 계속 하기만 하면 뭐 어느 정도 수익은 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욕심이 생기니까. 뭐 지금 다 어려운 시기니까 아마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